며칠 전 학수가 민세출에게 언제 한번 만나자는 제의를 했었다. 아, 그래요.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한번 찾아주시죠. 처음엔 만나기를 꺼려하던 그에게 학수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며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가며 제의를 하였던더라. 민세초를 찾아가면서도 이렇게 실망스럽게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민세춘이 이미 출타 중이란 말만 들려왔고 핸드폰마저 꺼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뒤였다. 학술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여러 통로로 확인해보니 아직 같은 지역구에 민세출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러자 얼마 전 김 변호사가 했던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서는 기분이었다. 사실 이왕 한총당으로 공천을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적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서도 자신이 일었어야 하는 곳이 냉엄한 정치 세계였다. 어쩌면 앞으로 적이 되어 총구리를 겨누어야 하는 마당에 미리 그런 껄끄러운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민세춘이 판단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직 젊은 혈기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학수는 왠지 섭섭해졌다. 다음날 오전에 학수는 민세춘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면 되었다. 민 위원장님, 어제 모처럼 들렀는데 출타 중이더라고요. 아, 그랬던가요? 민세춘의 전화 응대는 짧고도 간결했다. 변명이나 핑계도 들만 했구만 예상했던 대로 일체 없었다. 민 위원장님, 한번 뵙고 싶은데. 글쎄요, 저를 꼭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뭐 크게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민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그래도 한때 같은 당 소속으로 옛동지였는데. 옛동지? 동지, 그 좋은 용어죠.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옛동지, 이전의 동지로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민 위원장님,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그만 울고 싶어집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총당 출마설이 나돌던데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것 보세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제 입으로 꼭 밝혀야만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일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은 더 이상 그와 통화했다간 혈압만 오를 것만 같아 전화를 그만 끊어버렸다.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야 이쪽으로서도 절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감탄고토란 옛말이 있다. 이성적이거나 의리와는 관계없이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싶었다. 한때 정치에 맨 처음 뜻을 둘 땐 정말 내면적으로도 사이의 잘못된 제도를 가감히 뜯어고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선진국을 만드는 데 일조해 보자는 뜻에서 감히 출사표를 던졌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냉혹한 정치 집단에 그나마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낙선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변의 차가운 냉대와 질시였다. 학수는 그래서 낙선 후 한동안은 정말 정치에 담을 삭고 지내는 사람처럼 정치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와 의지라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됐다.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향수처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생겨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학수는 예고 없이 민세출을 찾아갔다. 연락을 하면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엔 집 앞에서 무조건 기다려 보기로 했다. 한 번의 낙선으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꽤 타격을 받았던 자신에게는
옛 동기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보였다. 만일에 민세출이 원영을 앞세우고 뒤에서 조정해 가며 이전의 당원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인다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 뻔했다. 더구나 원영이 여당으로 출마한다면 노고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무조건 찍어주는 기득권 세력과 민세출을 등에 업고 지원받는 세력까지 합세한다면 강화할 만한 적수가 될 것은 뻔했다. 어쨌든 막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막아야 한다. 아니, 민세출을 나의 동조 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술은 내심 그런 의도로 그를 만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세출의 집이 빤히 보이는 곳에다 차를 파킹하고 수사반장이나 되는 것처럼 차 속에서 눈을 빛내며 민세출을 기다려왔지만 오전 내내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수는 오르륵거리는 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금강산도 식후경일 터였다. 하지만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 변호 의뢰건으로 사무실로부터 호출을 받자 학수는 민세출을 만나는 일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만 했다. 45. 드디어 원영은 장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장인은 민세출의 예상대로 한총당의 공천위원회 한 사람으로 김본탁 의원이 내정되어 있었고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공천이 확실하니 신청을 해도 좋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운이 되려고 그랬는지 이 지역구에 의원을 지냈던 한총당 소속 의원은 재임 시절 뇌물 사건이 터져 이번 공천에는 배제가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원영은 더 이상 미루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다.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정계에 진출하기로 굳힌 지 오래였다. 그래서 직장인은 과감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제부터 자신의 적수는 학수로 자신은 저격수 노릇을 자체해 그를 거꾸로 떨어야 자신이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장인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몇 차례 의논해봐도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엔 가장 큰 경쟁자가 참민당으로 출마할 장학수였다. 그 밖에 무소속으로 나올 사람들은 큰 장애물이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었다. 학수, 그 사람 보기보다 약간 끈질기더구만. 처음에 몇 번 만나자고 제의가 들어와 내가 안 만나주고 자꾸 피하니 아예 집 앞에다 텐트를 쳤다는구만. 예, 장인어른 그게 사실입니까? 텐트 칠 공간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 꼭 텐트를 쳐야만 친 건가? 집 앞에다 아예 차를 파킹시키고 나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눈치니 그게 그 말 아닌가?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사람이 장인어른을 그렇게 만나려 하는 이유가 뭐죠? 뻔하지 뭐. 지금 이 지역구는 당초 한총당 소속의 박 의원이 있었는데 전과로 이번에 아예 공천 신청을 포기했고 지금은 거의 무주공산과 같은 지역이 되어버렸지 않은가. 지금 전국적으로 수권을 유지하려는 한총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심리로 제1야당인 참민당을 밀어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팽배한 분위기인데 한때 제2로 떨어진 내가 참민당 당원들을 몰고 나가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 안 그래? 장인 민세출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호탕하게 웃었다. 원영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나서는 한총당의 기득권 보수 세력에 장인이 이전의 동지들을 야금야금 빼내 보태주기만 한다면 무난히 원내에 입성할 것은 가능해 보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때 고참이랍시고 아니 곱게 나왔던 장학수의 콧대를 이번 참에 팍 꺾어주고 말 것이다. 미연이 그 기집애도 그래. 아무리 결혼 상대자가 없다고 그렇지. 이미 결혼한 경력이 있는 장학수에게 시집을 가? 게다가 하필 그 많은 직업 중에
나와 같은 직업계통의 남자를 고른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이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